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입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발치에 엎드려 울고 있다면 당신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여기 박제된 갈매기처럼 꿈과 사랑을 모두 짓밟힌 채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가 폭로하는 인간의 가장 비열하고도 애처로운 본성. 잔잔한 수면 아래 깊게 가라앉아 있던 인간의 욕망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평온을 뒤흔들 차가운 비극. 오늘의 이야기는 갈매기입니다. 러시아의 어느 여름날 석양이 붉게 물든 소린의 영지. 호숫가에는 임시로 세워진 조잡한 연극 무대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젊은 작가 지망생 뜨레플레프의 파격적인 새 연극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뜨레플레프는 초조하게 무대 뒤를 서성입니다. 그의 가슴은 두 가지 열망으로 뜨겁습니다. 하나는 진부한 기존의 연극 틀을 깨부술 새로운 형식에 대한 갈망이고, 또 하나는 오늘 무대의 주인공이자 그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소녀, 니나입니다. 잠시 후 흰옷을 입은 니나가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뜨레플레프에게 니나는 단순한 연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뮤즈이자 그가 꿈꾸는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설렘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왜일까요? 이 영지 안의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를 갈구하지만 정작 그 사랑의 화살표는 단 하나도 서로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뜨레플레프는 니나를 사랑하고 니나는 명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뜨레플레프의 어머니이자 유명 배우인 아르까지나는 자신의 젊음에만 집착하고, 가난한 교사는 마샤를 사랑하지만 마샤는 오직 뜨레플레프만을 바라보며 검은 옷을 입고 자신의 삶을 애도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누구도 사랑받지 못하는 곳. 이곳은 거대한 감정의 미로입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됩니다. 달이 떠오르고 무대 위 니나가 몽환적인 목소리로 독백을 시작하죠. 사람도, 사자도, 독수리도, 뿔 달린 사슴도, 모든 생명체는 사라졌습니다. 뜨레플레프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기묘한 연극을 향해 객석에 앉은 어머니 아르까지나는 노골적인 비웃음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연극이니? 데카당트의 유희일 뿐이야. 어머니의 차가운 야유에 뜨레플레프의 자존감은 처참히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정작 뜨레플레프를 가장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것은 어머니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열연을 펼치던 니나의 눈빛이었습니다. 니나의 시선은 어느 순간부터 연인인 그가 아닌 어머니 옆에 앉은 중년의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는 당대 최고의 유명 작가, 뜨리고린이었습니다. 세련된 매너와 명성을 두른 뜨리고린을 바라보는 니나의 눈동자엔 동경과 매혹,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뜨레플레프는 직감합니다. 자신의 예술도, 자신의 연인도 저 호수의 물안개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순수한 예술과 사랑을 꿈꿨던 청년의 무대는 그렇게 조롱과 배신감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이것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엇갈린 화살표들이 서로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한 잔인한 여름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연극이 실패로 끝난 뒤 뜨레플레프의 세계는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바친 진심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니나의 마음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뜨리고린이라는 거대한 명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어느 날 오후, 뜨레플레프는 호숫가에서 사냥한 갈매기 한 마리를 들고 니나 앞에 나타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새의 사체를 그녀의 발치에 내려놓으며 그는 말합니다. 조만간 나도 나 자신을 이렇게 죽일 겁니다. 이 섬뜩한 선물은 뜨레플레프가 줄 수 있는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꿈과 명성에 눈이 먼 니나에게 그것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광기이자 불쾌한 집착일 뿐이었죠. 니나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요즘 들어 부쩍 상징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이 갈매기도 무슨 상징인가요? 미안하지만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저 멀리서 뜨리고린이 나타납니다. 니나의 눈빛은 순식간에 생기로 가득 차고 뜨레플레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처참한 패배감 속에 자리를 피합니다. 이제 호숫가엔 니나와 뜨리고린, 단 둘만이 남습니다. 니나는 뜨리고린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며 묻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삶은 어떤가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하지만 뜨리고린은 냉소적으로 답합니다. 자신은 그저 눈앞의 풍경을 글로 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글 쓰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그러다 그는 발치에 놓인 죽은 갈매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무심하게 메모를 적기 시작합니다. 호기심 어린 니나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 이건 작은 단편소설의 소재입니다. 호숫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소녀가 있어요. 그녀는 갈매기처럼 호수를 사랑하고 자유롭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나 심심풀이로 그녀를 파멸시켜버립니다. 이 갈매기처럼요. 그것은 니나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잔인한 복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니나는 그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뜨리고린이라는 거대한 존재 속으로 스스로를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새를 죽인 남자와 그 비극을 단지 소설의 소재로만 여기는 남자. 그 사이에서 소녀는 갈매기처럼 날개가 꺾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열망이 뒤틀린 욕망으로 변해가는 호숫가. 비극의 그림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뜨겁던 여름의 호숫가는 이제 차가운 얼음과 정적만이 감도는 겨울의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트러진 인물들의 삶을 치유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극을 더 깊고 선명하게 박제해 두었을 뿐입니다. 니나는 뜨리고린을 따라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여배우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뜨리고린은 금세 니나에게 실증을 느꼈고 그녀가 낳은 아이가 죽자 미련 없이 아르까지나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니나는 삼류 유람극단을 전전하는 무명배우로 전락해버렸고 가족에게서조차 버림받은 채 시골 도시의 싸구려 여관을 전전하며 육체와 영혼이 모두 부서져 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뜨레플레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코 만나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녀는 편지 끝에 항상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갈매기라고 말입니다. 한편 영지에 남겨진 뜨레플레프는 마침내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지에 그의 글이 실리고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텅 빈 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트레플레프는 울며 매달립니다. 니나, 제발 가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 곁에 있게 해줘요. 하지만 니나는 여전히 뜨리고린을 사랑한다며 그를 거절합니다. 그녀는 트레플레프가 아닌 자신을 파멸시킨 남자를 그리워하며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남자가 건네는 마지막 구원마저 거부한 채 그녀는 거친 눈바람 속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혼자 남겨진 트레플레프의 눈앞에는 이제 단 하나의 길만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예술도, 삶도 더 이상 그를 붙잡아둘 명분이 되지 못했습니다. 니나가 어둠 속으로 떠나고 난 뒤 서재에는 오직 트레플레프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머물다 간 자리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방금까지 그의 옷깃을 붙잡고 나는 갈매기예요. 아니, 나는 배우예요. 라고 중얼거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돕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니나는 망가졌지만 동시에 자신보다 강해졌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법을 배웠고 비참한 삼류 여배우일지언정 삶이라는 무대 위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레플레프 자신은 어떠한가요? 그는 여전히 2년 전 그 호숫가에 멈춰서서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문장들을 배설하며 고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트레플레프는 책상 위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명성의 증거인 잡지들, 밤을 지새워 써내려간 원고들. 그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찢기 시작합니다. 푹, 푸드득.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정적을 깨웁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소리이자 세상을 향해 내던졌던 마지막 미련을 정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정성껏 찢은 원고 뭉치를 난로 속에 던져넣습니다. 불꽃이 원고를 집어삼키며 그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늘어뜨립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조용히 옆방으로 향합니다. 아르까지나와 뜨리고린, 그리고 영지의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카드놀이를 하며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누군가는 권태로운 농담을 던집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군가의 세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총성 한 발이 고요한 영지의 밤을 찢어놓습니다. 탕! 모두가 놀라 멈칫합니다. 하지만 아르까지나의 연인이자 냉소적인 작가 뜨리고리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별일 아닐 겁니다. 아마 약병이라도 터진 모양이죠. 잠시 후 의사 도룬이 서재에 다녀온 뒤 뜨리고린의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아르카지나 부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십시오. 트레플레프가 자기 자신을 쐈습니다. 트레플레프는 결국 자신이 사냥했던 그 갈매기처럼 차가운 주검이 되어 삶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순수하게 예술을 꿈꿨던 청년.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누군가의 짧은 경악과 곧 잊혀질 총성 한 발뿐이었습니다. 호숫가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인간들의 엇갈린 욕망은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체오프는 이 작품을 통해 누구도 진심으로 소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만 쫓는 인물들의 모습은 어쩌면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일상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박제된 갈매기처럼 박탈당한 삶을 살 것인지, 혹은 부서진 날개로라도 다시 비상할 것인지에 대한 서늘한 통찰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안톤 체오프의 갈매기였습니다.